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이제는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온다면 어떤 형태를 띠는 경기 침체가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반등은 뚜렷한 호재나 명확한 반등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려가 과도했다라는 이런 반발 매수세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게 좀 더 근거 있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량도 정체되어 있고요. 거래 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악재가 이미 시장에 녹아들었고 무뎌졌다고는 하지만 또 악재가 어떤 변주곡을 앞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유럽 경제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 대란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이제 성장주가 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금 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매 분기 실적 시즌의 총정리도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할지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의 코멘트, 강한 녀석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 지금 공개합니다. 신기수 전문가 당연한 쉬어감, 이정호 전문가 반도체주 이제 관심 가질 때, 윤겸 전문가 통화 스와프라도 원전, 방산, 바이오 주목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신기수 전문가의 당연한 쉬어감이라는 의견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수 어제장 또 예상보다는 더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어 가주면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어제장까지 반등을 보였지만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예, 자 인터넷 연결이 좋지 못해서 지수가 안 나오네요. 2360선에 대해서 현재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어제 참 강한 양봉을 뽑아내면서 어떤 그 이평선을 뚫어내는 움직임이 또 시장에 나왔습니다. 당연한 쉬어감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일단 미국 시장이 어제 이제 살짝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예, 조정 받으면서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또 확산이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뉴스들이 이제 또 도배가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고용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이러고 있다. 이제 그런 뉴스도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도 주식시장에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S&P 500이 어제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S&P 500은 당연히 GDP 발표 때까지는 이런 정도의 이제 박스권을 아마 달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어제 이제 마감을 보게 되면은 21선 위에서 마감이 됐고 견조한 형태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그야말로 조정이지 이게 또 다른 엄청난 변동성을 자아내는 하락의 징조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볼 거는 달러가 어제는 오히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원유인데요. 이건 원유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히려 반등이 나왔죠. 경기 침체 우려감이 많이 확산이 됐다면 유가 반등이 잘 안 나오죠. 거기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도 어제 죽었는데 살짝 빠졌는데, 사실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 달러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국채 쪽으로 몰리게 돼 있고, 그리고 신흥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경기 침체론이 더 확산이 되면서 그쪽이 더 이제 환율이 그쪽에 이제 환시장들이 더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달러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유가 상승, 달러 하락 이런 것들은 사실 경기 침체 징조하고는 좀 상반되죠. 그래서 어제 이제 S&P 500이 좀 조정받은 부분은 자연스러운 조정의 과정이다. 박스권 상단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조정에 좀 들어오는데요. 삼성전자 잠깐 보면은 이렇게 좀 조정이 들어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이틀째 4%, 3% 이렇게 올랐으면 조정이 안 들어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조정이 이제 들어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제 주식 파동 이론으로 봐도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됐는데 조정이 좀 들어올 만한 자리죠. 그래서 지금은 조정이 들어올 만한 자리에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견조한 조정으로 봐야 되고 또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봐야지
여기에 너무 또 이제 하루 정도 조정 들어온다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이제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좋았던 반도체 쪽에는 좀 쉬고 있지만 그동안에 좀 쉬었던 전기차 쪽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자동차 여전히 좋고 신재생 쪽이 또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가 쉬면서 다른 쪽에서 이제 이런 받침목 섹터들이 이제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바닥권에서 이런 것들이 출현을 하는 것은 시장의 이제 하반 견조가 분명하다 하는 징후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뭐 여전히 이제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나 또는 실적 바닥권 종목들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자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계속 뭐 말씀드립니다만은 반도체 오늘 눌릴 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거고요. 바이오도 또 출발을 한 듯이 보이고요. 자동차 여전히 관심 가져야 되고 2차 전지 어제까지 계속 눌림목에서 잡자 이랬는데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이런 때들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나왔죠. 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주가가 지금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우리 이 방송 등장하시고 초반에 공략을 해주셨고 이후에 또 한 번 윤겸 전문가가 에코프로 BM을 공략했었는데 그 결과도 좀 수익으로 좀 나아졌으면 좋겠지만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아마 뭐 매수가 부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시장 2분기 실적 발표 구간을 앞두고 박스권 상단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헷갈리죠. 예, 배터리를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가의 상승도 경기 침체라면 이 같은 상승이 나올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또 하나로 물가의 이 부담을 여전히 쉽게 떨칠 수는 없는 시장이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헷갈리고 어려운 시장. 그래도 분명한 것은 현재 큰 위기, 블랙스완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가격 매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쉬어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양대 지수 코스닥이 반등을 좀 시도하면서 제한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쉬어간다면 오르면서 쉬어간다고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3%의 하락, 2370선 진입 어제 한 이후에 약간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쉬어가는 움직임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입니다. 이정호 전문가, 신기수 전문가 초록불 주셨고요. 윤겸 전문가가 빨간불 주셨는데요. 이정호 전문가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금요일 월요일 해가지고 좀 삼성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가 나오면서 지수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장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미국 증시가 약간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약간 악세를 보이는 게 조금 기분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길게 본다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작정 올라서 그 다음에 폭락이 나오는 것보다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게 차트상 더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더 아름답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증시가 이제는 바닥권을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지수를 어디까지 봐야 되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질문에 한번 그에 대한 질문 드려보고요. 윤겸 전문가는 빨간불을 주셨는데요. 네, 윤겸입니다. 제가 이제 빨간불을 누른 의미는 이제 쉬어가면서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이제 여력이나 여지라든지 그런 그 모멘텀 상황이 되면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잠시 쉬면서 이제 바닥 다지기를 하고는 있으나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아직은 부족하다. 이제 쉬면서 또 횡보를 하면서 한 번 더 충격에 의해서 좀 더 하단을 좀 더 눌러주거나 하단이 좀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지금 이따가 제가 코멘트 시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네. 또 나타나는 사항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 깨림칙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유가에 대해서 아마 나중에 코멘트에 또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현재 시장이 반등하고 쉬어가고 있지만 또 언제 하락할지 모른다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세 분에게 동일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마무리할 때 그 7월 저점 대비해서 어제까지 얼만큼 올랐는지 어제 더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 7월의 저점 대비해서 100포인트가량 상승 시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 저희가 베어마켓 랠리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확인하고 전해드린 바 있었죠.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 이제 시장은 완전히 바닥을 찍고 돌아섰다는 확실한 근거를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에서 100포인트의 상승, 2200선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2200선의 10%는 220포인트가 되죠. 그래도 한 5% 가까운 조금 미약하긴 하지만 그 정도의 좀 상승은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분에게 확실한 반등의 근거가 시장에 마련됐다고 판단된다면 초록불을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이라고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보시죠. 마그마님께서 뭘 했다고 쉬나요? 라고. 웬 조정 뭘 했다고 쉬나요? 라고. 체력이 약하면 금방 쉬어야죠. 선한께 1년차님께서 또 댓글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가 초록불, 윤겸 전문가, 이정호 전문가가 빨간불 주셨습니다. 신기수 전문가가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뭐 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하방 지지 말씀은 계속 드렸죠. 가격은 싸다. 근데 시장의 심리가 안정화될 필요가 있는데 심리는 차트로 나타난다. 그리고 차트가 이제 안정화됐기 때문에 하방 지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앵커님께서 이제 그 반등이 나올 확실한 모멘텀이 있느냐 이러면은 사실 그 반등이 나올 확실한 모멘텀, 그 반등의 이제 정도가 중요하죠. 제가 뭐 반등을 지금 추세 상승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코스피 기준으로 1차 2450, 2차 2600 정도까지의 반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의 반등이 나올 근거는 이미 차트상으로 또 심리상으로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록불을 눌렀습니다. 예. 확실한 근거는 차트와 심리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상으로는 이제 이미 지금이 그 코로나 이전 가격대보다도 밸류가 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싸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쉽게 손이 안 가죠. 손이 나가려면은 이제 아무래도 차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들이 자리를 지금 마련해 줬다는 거, 길을 먼저 뚫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차트와 심리 그리고 삼성전자의 움직임 여기에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위기급이라는 그 상황까지 시장의 반등의 근거가 확실하다고 판단하셨는데요. 이정호 전문가님은 빨간불 주셨어요? 네, 저는 바닥권이라고 생각하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악재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 이게 만약 끝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저점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직 이 악재가 아직 안 끝날 때까지는 바닥권을 약간 예측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래도 2200선을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뭐 기술적 분석으로 2200을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언제 어떻게 다시 바뀔 수 없다. 이게 약간 불확실성이 약간 있다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을 잡는다는 게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2200대라면은 매수를 뭐 두 손 두 발 다 걷고 뛰어들어도 상관없지만 현재 남아있는 불확실성은 이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이게 찜찜하다는 의견인데요. 현재 2276선에서 현재 2368선까지 지수는 4%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는 빨간불 주셨어요? 네. 지금 뭐 원론적인 얘기는 이제 저점 바닥 따지기,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가장 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지금 투심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여기서 힘찬 원동력이 돼서 일어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 환경이 되느냐,
그 부분에서는 퀘션이고요. 한 번 더, 한 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250선, 50선이 열려 있고 마지막 심리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선을 한 번 더 터치를 한다든가 하방을 한 번 더 내려와 주면서 한 번 더 시장을 흔들면서 올라가더라도 그때 호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투심이 변화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러우 전쟁이 좀 약화, 어떠한 평화 협정으로 간다든지 어떠한 중요한 약간 그래도 메가톤급 이슈가 플러스 데이지 반등할 수 있지. 이런 뭐 아무런 요소 소재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뭐 어떤 차트 저점 뭐 어떤 뭐 투심 부분을 갖다가 언급하면서 막연히 반등이다 그런 건 좀 어렵지 않을까. 한 번 더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의 체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 테스트가 한 차례 정도는 더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2250선에 대한 하방 열려 있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상승보다는 좀 더 호재가 뒷받침되는 상승이 있어야 시장이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 빨간불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 전쟁 꼽아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코멘트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코멘트는 이정호 전문가 반도체주 이제 관심 가질 때입니다. 반도체주의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었죠. 실적이 예상치보다 부족했는데 선방했다라면서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죠. 미국장에도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반도체 대 방산 이렇게 의견을 좀 여쭤보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반도체주 긍정적일까요? 반도체주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건 지수 상승을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길게 봤을 때 지금 지수는 약간 저점 구간이고 우리나라의 큰 형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가격대를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게 약간 시장이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뭐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원 쪽 안착을 해주고 SK하이닉스도 10만 원 안착을 해준다면 우리나라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애플에서 약간 긴축 얘기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간 주춤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관련주들,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항상 위기에 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도 어떤 퍼포먼스, 애플은 긴축을 하겠지만 삼성전자는 거기서 나아가서 뭔가 더 큰 퍼포먼스를 해줄 수 있는 기대감도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되게 저가권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장비 업체보다는 약간 긴축으로 간다라고 한다는 건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부품 쪽보다는 네. 부품 그리고 소재 쪽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부품 쪽에서는 리노공업을 지속적으로 얘기해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탄탄한데 약간 저가권이다. 너무 차트상 저가권이 있어서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TCK 같은 경우는 되게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3중 바닥을 노리고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일세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요즘 트렌드가 약간 21선을 안착을 했을 때 장기 이평선을 한번 만나주러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요즘 트렌드처럼 한 번의 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소재 쪽은 TCK를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TCK 같은 경우는 흑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1등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탄탄한 기업이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좀 반도체주를 관심 가질 때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저는 약간 시장의 트리거를 노리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로 지지율이 되게 낮습니다. 지지율이 되게 낮다는 거는 되게 집권 1년차 때 되게 의아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돌파하려면은 경제나 이런 부분을 민생을 챙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지지율이 더 하락했을 때 뭔가 큰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약간 시장의 트리거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도 내년에 고용과 지출을 억제한다고 하지만 최근 연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미국의 투자 재검토 소식이 나왔지만 SK 하이닉스도 국내 청주 공장 증설을
내년 증설 계획을 보류한다라는 소식이 또 나오기도 했었죠. 오늘 아침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반도체주의 반등은 긍정적이지만 소부장 가운데 장비는 일단 불확실성 커졌다라는 관점이고요. 반도체주와 함께 소재 부품 쪽은 긍정적인 관점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위기에 전통적으로 강한 기업이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한국 기업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위기에 강하다고 다도 아니죠. 뭐 거버넌스 등에 대해서 기업의 투명성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면 우리는 왠지 또 작아지는 언제 이런 패턴이 없어지고 우리도 좀 투명한 기업들이 많은 증시다라는 걸 좀 내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채팅창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바이오주 관심이 많으시네요. 편백나무님께서 셀트리온은 다시 기회를 주는 단계 잘 보시고 대응해 보세요. 요즘장 엇박장을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대박천국 쪽박지호님께서 삼성전자 5만 원대 내려오면 뭐라고 비아냥거려야 하나? 좋은 말 없을까요? 네. 삼성전자를 비아냥거릴 준비를 또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 조카들한테 이제 생일 선물 5만 원, 10만 원 이상의 이제 생일 선물 주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씩 사줬었는데 5만 원대 내려오면 미리 생일 선물을 한번 올해 걸 챙겨줘 볼까. 기념으로 챙겨줘 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무감으로 경쟁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5만 원대 제가 한 주 꼭 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 바이오주, 반도체주 엇갈리고 있는데요.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윤겸 전문가의 의견 궁금해지죠. 반도체주 이제는 관심 가질 때 동의하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입니다. 윤겸 전문가가 반도체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주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정확할까요?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세 분 모두 초록불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어제 바로 질문 드렸던 것 같아요. 소부장도 또 질문 드렸었는데 장비는 제외하자는 의견 이종호 전문가가 오늘 또 제시해주고 계시고요. 반도체주에 대한 코멘트 해주시죠. 네. 이제 2분기 말씀드린 대로 실적도 선방했고요. 저점 다지기도 하고 있고, 이제 후반기에 이제 수급 부분, 수요 부분이 좀 둔화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도체주가 가장 중요한 먹거리 산업 치고 나가야 될 종목이고 섹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의 노력도 있고 기업 자체적으로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업 변화에 다각화도 추진하고 있고요. 단지 좀 걱정되는 것은 이제 미국이 이제 대만, 일본, 한국 우리하고 이제 미국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중국을 대항하자. 반도체 시장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중국 부분을 갖다가 또 큰 시장이다 보니까 놓칠 수는 없고 참 지금 입장이 곤란한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이제 반등을 딛고 성장세로 돌아서고 어떤 악재가 거친다면은 지금 반도체 섹터 종목은 저점 구간인 건 맞고 어떠한 분할 매수에 의해서 접근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아까 지수는 2250포인트까지 열어두셨는데 삼성전자는 열어두실 생각보다는 그래도 6만 원 내외라면은 충분히 저점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거네요. 네, 상당히 좀 굴욕적인 가격까지 내려왔다가 약간 이제 반등해주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여기서 과대 낙폭이 아주 심한 낙폭은 있지 않겠느냐. 반발 매수세도 들어오고 또 큰 대장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은 지켜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외국인이 좀 돌아섰죠. 반도체주에 대해서. 반도체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반도체를 말씀드리기 시작한 날짜가 언제냐면 그 잠정실적 발표 날이에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보통 안 좋거든요. 근데 그날 오히려 가격이 확 뛰었어요. 네. 그 바람에 제가 삼성 그 반도체 전체에 대한 시각 자체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되게 주목을 하잖아요. 잠정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면은 이거는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겠구나. 그렇다면 반도체 대장주가 움직이면은
그 밑에 뭐 이제 소부장들도 움직이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 말씀을 드렸고 요즘에 근래 이제 반도체주들을 전체적으로 돌려보면은 이제 바닥잡이를 좀 하고 있고 이제 하나씩 움직이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는 매수의 적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갔다는 점이 현재 시장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지수의 반등의 근거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했던 신기수 전문가. 반등의 목표치 지수 2450 아까 보셨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주도 현재 매수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코멘트 보시죠. 통화 스와프라도 원전, 방산, 바이오를 주목하자. 아까 이정우 전문가가 잠깐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30%대인데요. 이게 벌써 심리적인 탄핵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지지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따라서 정부의 어떤 대응책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통화 스와프라도 네, 윤겸 전문가님. 네. 뭐, 진짜 주변 둘러봐도 반갑고 기쁜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또한 지금 뭔가 여기서 좀 반전의 트리거가 나와가지고 이런 이제 전반적인 악재, 그리고 좀 환경, 열악한 환경을 좀 반전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눈 씻고 찾아봐도 안 좋은 소식만 들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고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오늘 옐런 장관이 이제 오죠. 와서 이제 이제 하는 총재도 만나고 부총리도 만나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윤 대통령도 만납니다. 근데 테이블 위에 통화 스와프가 올려져 있는 건 맞고요. 어떠한 사전 조율은 없습니다. 지금 이럴 때 정부가 이거 정치적인 부분 전혀 아닙니다.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번 또 역할을 좀 해주면 어떨까? 통화 스와프를 잘 얘기해서 체결을 한다면은 이게 결코 이게 나쁜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도 호재성 소식이니까 환율도 방어할 수 있고 외환 보유고도 일단 늘어나고 외국인 자금 이탈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고 그런 여유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게 증시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점차 반등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트리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정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와중에도 이제 원전, 방산, 바이오 관련주 섹터들이 그래도 또 좋은 소식이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재장, 하락장에도 또 상승하는 종목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잘 또 분석해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현금 비중이 없다면 적극적 매수는 힘들겠지만은 계속 시장을 보는 눈을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애플이 시총이 제가 알기로 있고 3,00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다 코스피 합쳐도 그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기업인데요. 애플부터 벌써 이제 긴축에 들어갔습니다. 인력도 채용을 줄이고 어떠한 이제 침체 국면 경제 침체 국면을 이제 미리 대비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제 이제 미 증시가 좀 흔들렸고 오늘도 우리나라가 이제 증시가 개파락해서 지금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대형 미국의 큰 글로벌 기업이 벌써 움직인다는 것은 벌써 이렇게 긴축과 이런 어려운 시장 침체를 대비하는 신호탄을 쐈다.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이게 또 여파가 분명히 파급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심리, 미 주택 심리가 약화됐죠. 67에서 이제 55로 또 예상치가 낮아져서 물론 50 이상이면 아주 나쁜 건 아닌데 12포인트나 이제 하락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원자재 상승 이런 게 또 이제 미 주택 시장을 갖다가 또 어려움을 주고 또 거기에 또 인력난도 있습니다. 인건비가 또 상승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택 심리가 떨어졌다. 이런 부분이 또 증시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끝없는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가 다 블랙홀로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결코 미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모든 이제 통화라는 게
균형을 맞추고 전반적으로 안정되면서 이렇게 무역 거래가 일어나면서 모든 세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서남아시아 말씀드린 대로 스리랑카 디폴트고 방글라데시 뭐 기타 약소국들은 지금 뭐 아비규환입니다. 무정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달러가 강세니까 원자재 살라도 달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달러는 강세에다가 뭐 주유소에 기름도 못 넣고 있고 뭐 폭동이 일어날 정도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세계 경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어떠한 이제 인플레가 잡히면서 기대 인플레도 지금 꺾인 부분이 있으나 더 어떠한 변화된 모습이 보여서 달러가 좀 내려가면서 또 유로화도 지금 뭐 약세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균형을 다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안정세로 돌아간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5종 악영향을 주는 5종 세트에서 오늘은 또 수급이 좀 뭐 환율은 뭐 이렇게 뭐 상승하지 않았으나 수급이 역시 미증시 연동성 민감성에 의해서 수급이 좀 안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5종 세트가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시장에 또 영향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언급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계속 뭐 이렇게 저 윤겸 전문가라는 사람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왜 우는 그 타령만 하느냐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고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밝은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여건 둘러봐도 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뭐 반등을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요소가 없지 않습니까? 투심도 여러분도 지금 뭐 현금이 있다면 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적기긴 맞으나 그럼에도 좀 심리가 완전히 마음 놓고 매수하기에는 좀 불안하다. 단지 부분 매수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종목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투심이 좀 약하다. 왜냐 하방이 지금 언제 또 악재 요소가 엮여갖고 퍼펙트 스톰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숨어있는 악재는 제가 또 말씀드렸고요. 증시 변수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뭐 미 바이든이 사우디 국왕을 만났는데 뭐 한마디로 사우디가 콧방귀 꼈습니다. 그만큼 미국 옛날 영향력이 미국이 예전 같지도 않다는 말씀 또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정치력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나. 트럼프였으면 아마 또 어떻게 또 강하게 한번 액션을 취했을 텐데 또 이 고령이시고 연로하셔가지고 너무 젠틀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각국의 증산의 이해관계가 또 맞물려 있고 아니 가만히 이렇게 이대로 증산해도 돈 버는데 굳이 뭐 인력 투입해서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증산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증산국이라도 주판을 튕기겠죠. 그런 부분이 벌써 $100를 또 상승했다니까 유가가 계속 빠진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변수가 또 있다. 러시아 지금 또 가스밸브 또 잠궜습니다. 아예 러시아가 유럽을 굴복시키려고 지금 아예 푸틴이 아주 칼을 뽑아가지고 아주 작정을 하고 좀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지금 뭐 불가항력적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그 침공한 걸 제재하려다가 역으로 역공을 당해갖고 겨울에 지금 뭐 진짜 막말로 엄동설한에 방 안에서 떨다시피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것도 증시 변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심하면서 증시를 보지 말자.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반등을 딛고 상승하길 다 바랍니다. 올라가야죠. 그렇지만은 여러 여건들이 녹록치 않다. 이 부분을 같이 보면서 증시를 대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와중에도 이제 정부가 원전 K 텍소노믹을 채택했습니다. 친환경으로 가겠다 그거죠. 그래서 원전을 포함을 했고 또 EU가 텍소노믹에 원전을 당연히 포함해서 우리가 또 원전 EU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렸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가 이런 부분을 확정했기 때문에 또 관심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서정 기전, 우리 기술, 한정 기술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 기업들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뭐 매출, 그다음에 재무지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이제 어떠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또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K방산 19조를 수출합니다. 폴란드하고 계약 체결해서 9월 정도에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로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항공우주 이런 종목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관심 있게 심도 있게 면밀히 대응하면서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아래쪽을 보고 있는 윤겸 전문가, 지수 위쪽을 보고 있는 신기수 전문가 지금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요. 시장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요. 그 안에서 뭔가 이제 복합적인 그런 반응들이 이제 지수의 흐름, 주가의 흐름으로 나타나죠. 윤겸 전문가는 여전히 5종 악재가 시장을 크게 위로 끌어세우기 힘든 국면이고 오히려 아래쪽을 봐야 되는 국면이다. 특히 사우디의 증산 거부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완전 중단 가능성까지 21일에 이 정기 보수가 끝나고 나서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중요해질 테고요. 그리고 그날 또 유럽 쪽에 ECB의 금리 인상 11년 만에 있습니다. 스리랑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짐바브웨 얘기를 해볼까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는 금리가 200%라고 합니다. 외화 유출이 너무나 많이 돼서 금리를 200%까지 올린 국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겨울 정말 이 줄임배를 우리가 어떻게 채울지, 미국도 물가 때문에 정말 죽겠다는 그런 길거리 인터뷰들 굉장히 TV를 통해서 많이 보실 텐데요. 자, 반대로 또 보자면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해낸다면 긴 어떤 매수의 시기가 올해 여름부터 하반기까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세 분에게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하반기 수익률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것은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초록불, 원전이라고 보시면 노란불, 방산이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정부 정책 차원에서도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두각을 나타냈었던 섹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정우 전문가는 반도체 쪽에서 뭔가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만 보는 건 아닙니다. 실적 정말 중요하고요. 예. 정말 중요하죠. 예, 중요한 게 실적입니다. 바로 아마존과 넷플릭스 2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미국의 성장 주식들이 실적으로 좀 반격을 해준다면 시장은 분위기를 전환해 줄 수도 있지만 아직은 글쎄요. 세 분의 의견 보시죠. 노란불 주신 분이 윤겸 전문가, 원전 의견 주셨고요. 이정호 전문가는 노란불입니다. 노란불, 원전이고요. 신기수 전문가는 코드를 빼주셨나요? 예, 껐습니다. 노란불이 원전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노란불 의견, 원전이에요. 빨간불이 방산입니다. 그럼 저도 끌게요. 반도체가 무슨 색이죠? 왜 다 끄시죠? 아니 제가 반도체는 초록불입니다. 초록불이에요? 예. 그러면 초록불을 뭐죠? 윤겸 전문가 반도체 그리고 나머지 두 분 전문가는 아예 신호등을 꺼주셨어요. 예, 하반기에 단타만 치실 건가요? 제가 얘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종목 그 섹터가 없다라고 저는 느껴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무작정 어떤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쪽으로 선입견이 생겨가지고 그쪽만 보게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저는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전도 원전만의 메리트가 있는 거고 방산 같은 경우도 방산만의 메리트가 있는 거고 반도체도 반도체만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환매에서 그냥 엇박자 안 타고 다 같이 가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걸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원전, 방산, 반도체 이렇게 분할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미국에서는 반도체 관련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관련해서 제주 반도체가 한바탕 난리치다가 지금 안정됐다고 또 의견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도 불을 꺼주셨어요. 예, 그렇게까지 지금 뭐 하반기 때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전망을 할 수 있는 장세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반도체 가능성 있고 또 바이오 쪽도 가능성이 크고 뭐 이제 말씀하신 원전 쪽도 가능성이 있고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어느 쪽이 제일 강할 거고 또 그러면 하반기에는 계속 올라갈 거냐 이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뭐 단타만 하실 거냐고 네. 여쭤보셨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단타인데 이제 한 10에서 20% 정도 수익률 목표로 해서 예. 지금 진행하는 게 제일 알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반기를 이끌어갈 뭐 주도 섹터 이런 거를 지금 상황에서 뭐 이야기하기는 좀 너무 힘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하반기는 단타 결론이 나왔나요? 현백나무님께서 글 주셨는데 또 다르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죠. 윤겸 전문가님. 네, 뭐 바램입니다. 반도체 큰 형님이 주도하면서 끌고 시장을 가야지 또 뭐 정부 정책주 다 뭐 방산 및 원전 뭐 다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뭐 가장 핵심이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반도체를 비중을 두고 하반기에 빠른 여러 가지 부분이 해소되면서 반도체가 주도적으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와 바이오의 투자 심리가 좀 돌아섰다는 데에 대해서는 세 분 모두 긍정적인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또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동향 어떤지 신은석 캐스터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예측할 수 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야말로 종목 찾기가 무당보다 어렵다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2360선에서 코스닥은 78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형 IT주들의 힘이 다시 좀 빠지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반면에 폴란드 방산 수출 소식에 이 방산주들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차 많아지면서 제약 바이오주도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서도 탄생한 오늘의 티켓 획득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이정호 전문가의 종목이네요. 드라마 제작사 레몽레인이고요. 매수가는 18,200원,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최고가 26,650원까지 오르면서 13%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유세벽 전문가님 긴장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아직까지는 유세벽 전문가가 12장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티켓 한 장을 획득하신 이정호 전문가가 2장 차이로 10장으로 바짝 쫓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윤겸 전문가 5장, 마지막에 합류하신 신기수 전문가 2장으로 함께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복잡한 시장 속에서도 우리 강한 녀석들은 꾸준히 티켓을 획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어떤 종목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종목 알아보기 전에 오늘 이정호 전문가의 티켓 획득 먼저 자체적인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가 이름표에 티켓을 붙여주시고요. 점점 유세벽 전문가를 뒤쫓아가고 있는 이정호 전문가, 이번에도 콘텐츠주로 수익이 났습니다. 네. 네, 정말 뭐 드라마도 영화도 열심히 보시는 분이신 건 또 분이시지만 주가도 이렇게 잘 또 추적해서 수익을 내주시고 계셔서 계속 잘 봐야 되겠다. 콘텐츠주 무슨 얘기 하실까 궁금해지는데 레몽레인 수익률 13%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지금 대응할까요? 레몽레인을 말씀드릴 때 제가 그랬어요. 제2의 A스토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A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강력한 불씨를 당겼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컨텐츠 관련주들에 이제는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그 시리즈로 어떻게 보면 쇼박스 같은 것도 말씀해드려서 그것도 티켓 달성을 했는데 이 레몽레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고가권에서 말씀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원하는 자리였으면 20일 이평선 좀 아랫부분, 그 안착했던 부분이 더 매력적인 가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세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드라마나 컨텐츠나 이런 부분이 기대감이 한번 쌓인다라고 생각하면 주가가 무지막지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레몽레인 같은 경우도 상장할 때 어떻게 보면 재벌집 막내 아들이 강력하게 이 상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는 이 하반기에 방영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가 22,000원까지 말씀해드렸는데 한 10% 구간에서는 요즘 같은 시대 때는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2차 목표가까지 노리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JTBC 드라마고요. 송중기 그리고 송중기 씨 일단 주연입니다. 그리고 레몽레인이라는 이 제작사가 만드는 드라마. 이 방영 일정까지 한번 좀 보면서 방영 전에 매도 기회가 있겠죠? 방영 기대감, 어떻게 보면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라고 하면은 방영하고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A스토리의 지리산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방영일 전에 어떻게 보면은 수익 실현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 이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때 방영 이후로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영우처럼
방영 후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약간 컨텐츠주를 접근할 때 약간 어느 정도 방영이나 이런 부분 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정이 왜냐면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네,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방영 일정은 아직까지 안 나왔고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더 주가에 더 올릴 수 있는 탄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영 일자나 나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방송에서 CF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을 쌓여간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몽레인 수익률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강한 녀석들의 오전장 마무리 종목 확인해 보시죠. 신기수 전문가 E&D, 이정호 전문가 웹젠, 윤겸 전문가 현대 로템입니다. 이 가운데서 친환경 종목 알아볼까요? 신기수 전문가 E&D 어떤 종목일까요? 예, E&D는 이제 친환경 종목이면서 이제는 2차 전지 배터리 소재주로 봐야 됩니다. 원래 하는 일은 자동차 배기가스 이제 저감 촉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신사업으로 배터리 양극재 전구체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전구체 사업이고요. 1분기 때는 이제 정부 정책 혼선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했지만 2분기부터 이제 본업 부분에서 회복이 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업 부분에서 한 가지 또 이제 모멘텀이 있다면은 정부가 지금 차량 5등급에 한해서 지금 이제 미세먼지 관리 사업 해당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하반기 때 이제 4등급까지도 그게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본업 부분에서도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이제 모멘텀은 뭐냐면은 양극재 전구체 캐퍼가 기존의 1000톤에서 지금 5000톤까지 증설이 됩니다. 그게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게 거의 완료가 지금 되고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뭐 2만 톤, 3만 톤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만들면 지금 이제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벨기에 양극재 업체인 유미코하고 5년간 독점 공급 계약이 지금 체결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에는 그런 이제 공장 건설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한 번 더 이제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매수가를 제가 23,800원을 잡았는데 지금 그냥 현재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현재가로 매수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9,000원, 3만 원 살짝 밑으로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분입니다. 21,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D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용 촉매제 기업입니다. 정부 정책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 배터리 양극재 전구체 증설 모멘텀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까지 E&D 매수 현재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3,800원 선 제시를 해주셨죠. 현재가 제시를 해주셨네요. 현재가 매수가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세 분의 종목 가운데 윤겸 전문가의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저희 토마토TV와 함께 하신 분들은 자막 보시고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폴란드의 수주.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가 합쳐서 14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 폴란드의 수주 대박인가요? 네, 현대로템이 이제 폴란드의 K2 이제 180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규모는 3조 원 이상이라고 이제 발표가 나고요. 그래서 지금 방산 부분이 이제 유럽 진출 계약 부분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방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뭐 단기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런 시장 상황에서 조금 더 반등,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을 오늘 가져왔고요. 매출액 부분은 뭐 전년 동기 비해서 그래서 조금 늘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당기 순이익도 뭐 151%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재무 비율은 이제 약간 부채 비율은 조금 높으나 이런 이제 수출 부분이 이제 호재가 되면서 매출에 영향을 주고 이익과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분히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가에서 진입 2만 원 부근인데 지금 뭐 현재가로 진입을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3천 원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넉넉 잡고 1차 밑단 지지대인 18,000원까지 보셔도 거기까지는 뭐 굳이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가 잡고 1차 목표가 23,000원까지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 결국에 또 일을 저지르네요. 왠지 이 종목은 사실 남북경협주 쪽으로 더 많이 좀 쏠려 있었던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방산주로 이제 완전히 좀 편입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폴란드의 수주 27일에 방산 수출 MOU 체결이 있다고 하고요. 단독 보도로 나왔기 때문에 27일 전후로 확실한 기사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현대 로템은 3조 플러스 8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총 11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를 했고요. 목표가 23,000원, 손절가는 1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정호 전문가의 웹젠 알아볼게요. 투자 포인트는요? 네, 웹젠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웹젠을 왜 갖고 왔냐? 곧 있으면은 이게 중화권에서 게임 출시를 합니다. R2M이라는 게임인데 이 R2가 지금 출시된 지가 거의 15년 정도 된 게임입니다. PC 게임으로 있는 게임인데 이게 모바일로는 국내에서도 출시가 됐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흥행이 되다가 중화권으로 출시가 되는데 홍콩, 마카오 쪽으로 먼저 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흥행이 된다면 중국 판호 기대감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 출시일이 7월 26일입니다. 다음 주 정도라 가지고 차트상 지금 바닥권인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모아갈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요즘 주가가 반등하는 트렌드가 약간 21선을 안착했을 때 약간 장기 이평선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트렌드인 차트다, 요즘 패턴인 차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22,000원 정도를 노리실 수 있고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18,950원, 19,000원 이하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16,500원인데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8,000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손절은 16,500원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R2M 청소년 이용 불가고요. 2020년 8월에 나와 있는 게임인데요.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트렌드, 주가 트렌드를 잘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정호 전문가가 웹젠 지금 트렌드에 딱 부합한다고 판단을 하네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6,500원 선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 예정돼 있는 소식 알아볼게요. 윤겸 전문가님. 네. 장 끝나고 4시에 공개 방송을 엽니다. 지금 계속 이제 박스장이 지지부진한 루즈한 박스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오늘도 박스장 대비해서 이제 시청자 들어오신 분들하고 소통 많이 하고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스권 장세의 대응법에 대해서 오후 4시 윤겸 전문가의 공개 방송도 함께 해주시죠. 오늘도 세 분 오전장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강한 녀석들 오늘도 강한 코멘트와 오전장 마무리 종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2370선 진입하면서 낙폭 줄이면서 이제 오전장 마무리했습니다. 오후장도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